점점 날이 갈수록 이 팀워크샵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뭐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배 세대와 선배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 우리 회사에 일하는 방식이 좀 정립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팀 단위로 좀 내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루트 컨설팅 송춘희입니다. 관계, 성과, 방향 설정, 우리 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팀에게 꼭 맞는 맞춤형 팀워크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팀워크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업무하실 때 AI 많이 활용하시죠? 우리가 AI를 활용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성과가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팀워크샵 프로그램은 들으시면서 그러면 우리 팀에게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까? 어떤 부분에 지금 집중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L은 고성과 팀의 핵심 요소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팀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 팀원들에게 모두 공유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팀원들의 공통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팀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 업무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역시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또 역시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유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팀과 스타 플레이어는 적지만 단단하게 팀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팀을 비교를 해보면요. 후자의 팀이 훨씬 더 성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성과 팀에게 이런 관계적 유대감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 팀을 넘어서 타팀 또는 우리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도 협업과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팀에서 끝나는 일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성과를 키워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타팀 내지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도 신뢰와 협력을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점점 날이 갈수록 이 팀워크샵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뭐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배 세대와 선배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 우리 회사에 일하는 방식이 좀 정립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팀 단위로 좀 내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팀워크샵을 좀 기획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목표도 그렇고 우선순위도 그렇고 외부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수시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팀의 방향성을 좀 정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요구로 또 팀워크샵을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신임 팀장님이 보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좀 새롭게 인원도 많이 바뀌고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면서 신생팀이 되었을 때 팀의 온보딩을 위한 팀워크숍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우리 팀을 넘어서 우리랑 긴밀하게 협업하는 유관팀과의 협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팀워크숍 또한 요청들이 좀 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만큼 팀워크숍에 대한 어떤 다양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 니즈를 갖고 계신지 1차적으로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 다음은 또 세부 니즈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소통이나 다양성 이해 그리고 갈등 해결이 좀 필요한데 우리 팀원들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팀 소통 워크숍을 해보실 수 있고요. 우리 팀은 이제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됐다라고 하면 유관팀과의 이런 소통이나 다양성 이해가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서는 팀 간 협업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생팀이나 신임 팀장님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세부 니즈를 좀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함께 좀 시작하고 합을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좀 이해가 중요하겠다라고 한다면 팀소통 워크숍으로 가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막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좀 제대로 우리의 방향성을 좀 정렬하고 일하는 방식을 좀 합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본딩 워크숍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임 팀이지만 일하는 방식을 좀 정립할 때 단순히 우리 팀 내에서 하기보다는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좀 계승해서 이 부분을 좀 얼라이먼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COC 실천 워크숍으로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 정렬, 즉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세부 니즈들을 살펴보시면 얼라이먼트를 할 때 우리 팀 내 방향성 정렬이 좀 더 크다라고 하시면 본딩 워크숍, 회사와의 얼라이먼트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COC 실천 워크숍, 이렇게 선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우리 팀은 이 워크숍이 필요하겠다라고 어떤 확신이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각각의 워크숍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 소통 워크숍의 경우에는 팀 내에서 팀원들 간에 서로 좀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이런 워크숍입니다. 요즘에 MBTI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MBTI의 좋은 점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인 진단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소통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개인 진단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런 진단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3가지의 진단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버크만의 경우에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각각 구성원들의 욕구와 스트레스 행동을 좀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서로에게 좀 협업할 때 조심해야 되는지 충족시켜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아웃풋도 각각 개개인의 나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누구는 일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해줄 때 좀 더 동기부여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갤럽 강점 진단입니다. 갤럽 강점 진단의 경우에는 강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포커싱에서 보는 부분은 강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강점이 너무 과잉해서 발산이 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발휘가 될 때에는 그림자가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나의 강점의 어떤 빛과 그림자를 좀 인식을 하고 우리 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개개인의 강점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단은 BTP라고 불리는 브레인 탤런트 프로파일이라는 진단입니다. 개인의 성향보다는 일하는 방식에 조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유형을 보고 그 유형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유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협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이나 가이드가 워크숍 중에 제공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팀 내에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의 액션 플랜, 나아가서는 우리 팀의 그라운드 룰로 최종 아웃풋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링커스라는 팀워크숍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개인 진단을 활용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팀 소통 워크숍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의 좀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후에 현업 가서 훨씬 더 협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협업을 하는 유관팀과의 협업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팀 간이 함께 들어와서 팀워크숍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두 팀이 조금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밍글링 활동이라든지 라포를 형성하는 활동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두 팀이 또는 3개의 팀이 앞으로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협업 방안을 도출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두 팀이 함께 들어와서 팀워크숍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출도 되지만 서로가 이후에 현업에서 협업할 때에 아주 긍정적인 어떤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워크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직 내에서 더 넓은 관점에서 양팀 간의, 유관팀 간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팀 간 협업 워크숍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의 방향성, 우리 팀의 일하는 방식, 규범에 대한 좀 정립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본딩 워크샵인데요. 본딩 워크샵의 경우에는 특히나 신생팀 또는 신임 팀장님이 보임을 하셨을 때 터크먼이 이야기하는 팀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형성기부터 시작해서 갈등기를 겪어서 안정기에서 이제 성취기까지 가게 되는데, 본딩 워크샵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 합의가 되면서 형성기와 갈등기의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팀의 온보딩이 빨라지게 되면서 빠르게 안정기, 성취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팀의 성과를 높이는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죠. 본딩 워크샵은 단순히 이렇게 팀 내에서의 방향성만 정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상위 리더 간의 캘리브레이션 세션과도 좀 연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팀에서 정한 이런 방향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팀장님과 그 위에 상위 리더님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평가 기준을 함께 좀 합의하는 세션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 우리 팀의 방향성, 이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까지 한 방향으로 얼라인먼트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본딩 워크샵과 이런 캘리브레이션 세션을 함께 좀 확장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회사의 COC를 실천하기 위한 COC 실천 워크샵입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COC들을 정립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립을 하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구성원단에 내려가서 이것이 현업에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막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COC가 무엇인지를 강의를 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팀 단위로 하면 훨씬 더 실행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COC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팀의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COC와 팀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팀에서는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좀 더 실천적인, 현실적인 그런 실행안들이 좀 나오게 돼서 실행력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워크샵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COC라는 것이 회사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에게 좀 주입식으로 전달했을 때 저항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COC 워크샵을 다양한 게임이나 활동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COC를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서 그것이 내재화가 되고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운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좀 인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툴킷을 활용을 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 COC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내가 활동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게 이 COC의 의미였구나를 리플렉션을 해보시면서 우리 팀 업무에 맞게 이 COC를 어떻게 실천할까 팀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좀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COC 실천 워크샵의 특징입니다. 특히 보드게임을 활용한 활동은 지금 올해 거의 500차수 정도 진행을 했고요. 툴킷을 활용한 것은 거의 100차수 정도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좀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주입식 교육일 줄 알았는데 활동을 통해서 너무 재밌게 내재화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COC를 정말 우리 팀의 언어로 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목소리들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팀 워크샵이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팀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그 니즈와 맞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워크샵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팀에는 이게 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좀 그려지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연결을 통해서 또 성과를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팀워크숍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트 컨설팅과 함께 팀워크숍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